물체 운동과 역학적 에너지의 관계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중력만 작용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지점에 질량 m인 물체가 v의 제로의 속도로 운동할 경우 각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겠죠. h 높이에서의 위치를요, 위치 1이다라고 할 거고요. 지면에서의 위치를 위치 2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각각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위치 1에서의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mg h1과 그리고 그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1의 제곱은 위치 2, 지면에서의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와 그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지면에서의 위치는 0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H1에서의 위치는 높이가 H가 되는 거죠. 따라서 위치 1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 h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지점에서의 물체의 속도 v1 값이 v0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 mv0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지면에 도달했을 때의 물체의 속도 v2는 v 값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중력만 작용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의 예가 되고요. 지면으로부터 0.6m만큼 떨어진 높이에 1kg의 물체가 2m/s의 속도로 운동할 때 지면의 물체가 도착했을 때의 물체의 속도를 계산하는 문제고요. 중력과 속도는 10m/s의 제곱으로 나타낼게요. 그러면 동일하게요. 여기의 위치를 위치 1로 넣을 거고요. 지면의 위치를 위치 2다로 표현할게요. 그럼 위치 1에서의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요. 위치 2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값과 같겠죠. 그럼 위치 1에서는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이 1이 되는 거고 중력과 속도 10 그리고 높이는 0.6 운동 에너지는 질량 1에다가 2분의 1에다가 질량 1 곱하기 속도가 2의 제곱 지면에서는 기준면이기 때문에 위치가 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에다가 질량 1 그리고 속도의 제곱 그러면 자변값은요 6에다가 2가 나오죠. 그리고 2분의 1 v의 제곱 그럼 v의 제곱은 16이 나오고 v는 4m/s 값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v는 4 중력과 다른 힘이 작용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스펙면의 질량이 m인 물체가 놓여져 있고요. 이 물체를 외부에서 이제 외력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외부에서 F란 힘으로 S만큼 이동을 시켰어요. 그러면 외부에서는요 일을 한 거죠. 누구에게 일을 했냐면 질량 m인 물체한테 일을 해줬어요. 얼마만큼의 일을 해줬냐면 F 곱하기 S만큼의 일을 해준 거죠. 그러면 해준 만큼의 일을 질량 m인 물체는 받은 거죠. 1은 에너지로 전환되고요. 에너지는 1로 전환되는데 질량 m인 물체가 F 곱하기 S라는 1을 받았기 때문에 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어떤 에너지로 전환되냐면 스펙면상에서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중 운동 에너지에다가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준 만큼으로 전환이 된다. 수직상에 대해서는요. 질량인 물체를 H만큼 들어 올려서 그 위치에다가 그대로 올려놨을 때 이때는요. 외력이 물체의 무게만큼으로 H만큼 들어 올린 거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물체는요. F 곱하기 H만큼의 1을 받았어요. 1을 받은 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물체의 무게에다가
낮은 위치에다가 처음 위치를 빼준 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한다. 반면에 일을 받는 게 아니라 물체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이런 경우죠.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질량이 m인 물체가요, 이렇게 빗면을 따라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처음 물체의 위치는 여기, 나중 물체의 위치가 여기. 그러면 이 물체는 아래쪽 방향으로 mg라는 힘에 의해서 h만큼 낙하했죠. 그러면 이 mg라는 힘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럼 이 물체는 mgh만큼의 일을 했다. 일을 한 만큼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게 된 거고,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그만큼 증가한 결과를 얻은 거죠. 그러면 마찰이 작용하는 빗면에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마찰이 있는 빗면 위에 질량 m인 물체가요, 처음에 v0의 속도로 가다가 최종적으로 이 물체가 나중에는 정지를 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물체는 진행 방향에 대해서 어느 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기 때문에 운동하는 방향이 반대로 마찰력이 작용을 해요. 그러면 이 물체는요,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을 이겨내면서 S만큼 이동 후 정지한 거죠. 그럼 이때는요, 이 물체가 일을 한 거예요. 일을 받은 게 아니라 자신이 마찰력을 이겨내면서 일을 한 거죠. 그에 따라서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본인이 갖고 있었던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다 마찰에 의한 열로 손실이 돼서 끝내는 운동 에너지가 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체는 자신의 처음에 운동 에너지가 마찰에 대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때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는요, 역학적 에너지가 아니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다, 혹은 역학적 에너지의 손실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해요. 하지만 마찰력에 대해서 이 물체가 한 일이 그대로 열로 전환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에너지는 보존된 거죠. 단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을 뿐이었고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중력과 다른 힘이 작용하는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때의 다른 힘은 마찰력이라고 할게요. 빗면에서의 마찰력.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위치 1로 넣을 거고요, 위치 2로 넣을게요. 위치 1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 mgh1과 그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빗면을 따라 내려오면서요, 운동 방향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한 거죠. 그럼 이 물체는 마찰력을 이겨내면서 S만큼 이동했기 때문에 이 물체가 마찰력에 대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럼 일을 한 만큼 역학적 에너지는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겠죠. 그 에너지가 열 에너지다. 그래서 열 에너지로 일부분은 전환되었고, 지면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합과 같다라고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물체의 높이를 h로 놨으니까 물체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1에서 mgh가 되는 거고요. 그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mv0의 제곱. 마찰력에 의해서 S만큼 빗면을 따라 이동했을 때의 열 에너지, 마찰력 곱하기 S로 표현할 수 있고,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오른쪽 한번 볼까요? 오른쪽에서는요, 지금 계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빗면에서의 또 다른 힘, 마찰력의 크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적용할까요? 위치 1, 위치
이 위치 1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지면에서의 운동 에너지, 즉 위치 2에서의 운동 에너지와 빗면을 따라 내려오는 동안의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를 더한 값과 서로가 같다.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았지만 에너지는 보존되기 때문에, 그러면 위치 1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과 속도를 10으로 넣을 거고요. 1 곱하기 10 곱하기 0.6, 그러면 6줄이 나오는 거죠.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질량 1에다가 그리고 속력의 제곱, 그러면 2줄이 나오는 거고요. 그럼 지면에서의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동일하게 이 줄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가 6줄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 W라고 할게요. Q라고 넣을까요? Q? 예. Q라고 넣을 거고요.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 그러면 마찰력 곱하기 물체의 이동거리. 그럼 마찰력 F 곱하기 이동거리는 0.3. 그 값이 얼마가 된다? 6줄이 된다. 그러면 마찰력 F는요, 20 뉴턴 값이 나와야 되겠네요. 마찰과 저항이 없는 빗면 위에 줄로 연결된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줄로 연결된 물체는 운동 상태가 같기 때문에 개를 이룬 물체의 운동이다라고 표현해요. 마찰과 저항이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요, 보존될 거고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건요, A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과 B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이 같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의 역학적 에너지가 10만큼 감소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B의 역학적 에너지가 10만큼 증가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A와 B의, 즉 개를 이룬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A의 역학적 에너지, 중력이 된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A의 중력이 대한 포텐셜 에너지와 변화량과 A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과 같고, B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B의 중력이 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B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오른쪽 예를 들어서 볼까요? A하고 B의 질량이 제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A의 질량을 1kg이라고 넣을 거고요. B를 4로 한번 넣어볼까요? 4. 그리고 중력과 속도 G는 10m/s의 제곱으로 넣고, 그러면 A와 B의 마찰과 저항이었기 때문에 A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과 B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같다. A의 역학적 에너지,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A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 B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요, B의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B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죠. A의 처음 위치를요, 0으로 넣을 거고요. B의 처음 위치도요, 기준면 0으로 넣을게요. 지면을 기준으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처음의 위치를 각각 0으로 넣는 게 문제를 푸는 게 깔끔해요. 그리고 둘 다 처음 상태는 A, B 정지가 되는 거고요. 정지 상태.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처음 정지에서 다음 위치에서 속력이 V가 됐죠. 이때 이제 V 값을 이제 찾는 거고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처음 위치에서 0.4m만큼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한 거죠. 질량 1에다가 중력과 속도가 10 곱하기 올라간 높이 0.4, 그러면 4줄 값이 나오는 거고요. 처음 정지에서 0.4m만큼 올라갔을 때의 물체의 속도가 V니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2분의 1 곱하기 질량이 1에다가 나정 속도의 제곱. B의 경우는요,
위치가 0.5m만큼 감소했죠. 그러면 중력 포텐셜한 에너지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고요.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질량이 4에다가 중력과 독소 10 그리고 0.5m만큼 위치가 변했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20줄이 되는 거죠. 운동 에너지는 속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질량 4에다가 속력의 제곱. 그럼 이제 이항을 시키면 2분의 3 V의 제곱은 24가 나오나요? 24. 그럼 V의 제곱은 3분의 48. 그러면 3분의 48, 16이 되죠. 따라서 V 값은 4m/s가 나온다. 네 번째의 경우는요, 연결되어 있는 물체가 이를 얻었을 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이를 얻었으면 얻은 만큼 역학적 에너지는 증가를 하겠죠. 그림을 보시면요, F라는 외력에 의해서 물체가 S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만큼 이를 얻은 거고요. 얻은 만큼 역학적 에너지는요, 증가를 하겠죠. 이때 A, B는 서로가 같은 운동 상태를 나타냈기 때문에 개를 이루는 물체의 운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개를 이룬 물체의 운동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얻은 일과 같다. 개의 역학적 에너지 A하고 B를 나눠서 볼까요? A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과 B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개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을 나타낼 수 있고요.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은요, A의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A의 운동 에너지에 대한 변화량, 그리고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변화량에다가 B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고, 위의 그림을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 A는 S만큼 이동을 했을 때의 위치의 변화가 없었죠. 따라서 A의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0이 되는 거고, 처음 정지했던 물체가 V만큼 운동했기 때문에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 A의 질량에다가 S만큼 이동했을 때의 속력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B의 경우는요, A가 S만큼 수평면을 따라서 운동하는 동안 수직방에 대해서 S만큼 위로 올라오게 된 거죠. 따라서 B의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mvg 위로 올라간 높이 s가 되는 거고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2분의 1 B의 질량에다가 s만큼 위로 올라간 위치에서의 속력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요, A 물체를 23N의 외력으로 0.5m만큼 이동시켰을 때에 정지했던 물체가 0.5m만큼 이동 후에 물체의 속도 V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요. 중력과 속도는 10m/s로 나타낼게요. 그러니까 오른쪽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A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과 B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23N의 힘으로 0.5m만큼 이동시켰을 때 외력이 한 일과 같은 거죠. 그래서 외력이 한 일, 즉 A, B의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23N 곱하기 0.5m, 그러면 11.5 줄만큼의 일을 받았기 때문에 11.5 줄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요, A는 위치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0이 되는 거고요. A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정지 상태에서 0.5m만큼 이동 후 속력이 V가 됐기 때문에 2분의 1에다가 질량 1 곱하기 속력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B의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는요, A가 0.5m만큼 늘어나는 동안 B의 경우도 0.5m만큼 위로 물체가 올라가겠죠. 따라서
V의 중력이 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요, 질량 2에다가 중력과 속도 c 곱하기 0.5m, 그리고 운동 에너지 2분의 1 곱하기 질량 2에다가 그 위치의 속력의 제곱. 그럼 이 양을 시키면 2분의 3 V의 제곱값은 1.5가 되나요? 예, 1.5가 되는 거고, 그러면 V의 제곱은 1이죠. 따라서 0.5m만큼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 그 위치에서의 물체의 속력은 1m/s가 된다.